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날씨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4월 초파일입니다. 이 자동차가 찾아오셨네요.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진단기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회전 상태인데요. 28만 3,713km 주행했습니다. 몇 년식 자동차인가? 2011년식 자동차입니다. 엔진의 소음을 잠깐 들려드립니다. 소음 어떻습니까? 좋죠? 먼저 냉각수 비중을 체크해봤습니다. 여기도 체크해봤습니다. 비중기에서 측정이 안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새카맣게 견진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어둡게 보이는 거 이 안에 새카맣습니다. 어떤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오셨는데 보십시오. P2098입니다. 후방 촉매 연료 시스템 혼합비 희박입니다. 뱅크2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센서 데이터를 가보겠습니다. 토탈 235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 볼 필요가 없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배터리 전압, 이그니션 코일 전압, 현재 RPM 649, 652, 645, 그리고 흡기압 센서 전압이 1.4546V 나옵니다. 맵 센서는 0.4바로 나옵니다. 트로틀 궤도가 3.1% 나옵니다. 냉각수온 센서가 81.8도로 나옵니다. 본네트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81.8도까지 내려갈 상태는 아닌데 냉각수 온도가 내려갔다.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산소 센서 전압 뱅크1, S1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이쪽입니다. 여기 숫자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숫자의 변화는 옵니다. P2098 아니겠습니까? 뱅크2가 700 얼마에서부터 80 얼마까지 다양하게 숫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고요. 연료 분사 시간을 보겠습니다. 0.82ms로 동일하게 분사합니다. 출력을 제어하고 있을 때 현상입니다. ETC 모터 듀티를 통해서 공연비가 농후하거나 RPM이 높거나 공기량 센서 값이 높거나 또는 연료 분사가 많이 분사하거나 이런 조건일 때 ETC 모터 듀티 값을 통해서 엔진을 최적화시키려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답은 다 나왔고요. 공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점화 시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3도부터 7도까지 나오는데요. 지각 제어하면서 변동폭이 크다. 이 말은 파워 밸런스 불량이라는 뜻입니다. 노킹 학습값 1, 2, 3, 4, 5, 6인데 3번과 4번 시린더는 마이너스 1.5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진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흡기 캠샤우트 실제 위치, 배기 캠샤우트 실제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는다고 나옵니다. 점화 트러블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 81도였는데 지금 80.25도로 내려갔고요. 팬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 결과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캐너를 통해서 고장 코드 P2098 뱅크2 쪽에 촉매 이후 공연비 너무 희박이라는 조건을 보셨습니다. 뱅크2인데 그러면 뱅크1도 산소세가 있고 뱅크2에도 산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S1 쪽은 정상인데 S2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촉매 전단에 센서가 있고 촉매 후단에 센서가 있습니다. 촉매 전단은 이상이 없는데 촉매 후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뱅크1 쪽은 문제가 없는데 왜 뱅크2 쪽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까? 자,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은 비정상이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배기의 속도가 다른 뜻입니다. 배기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조건. 방금 보셨죠? 2번과 3번에서 실화가 썼었다고 약간의 그런 지각 제어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정비 범위 한번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P0420은 뱅크1, 그 다음에 P0430입니다. 이건 뱅크2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때인데 실제로 촉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기가스의 온도가
한쪽은 정상, 한쪽은 비정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배기관의 형상, 냉각수의 농도 이런 것들이 좌우 뱅크의 온도가 균일하지 못하면 또 엔진 오일에 의해서 좌측 뱅크와 우측 뱅크의 출력이 고르지 못하면 이 ECU가 실화를 발생시키면서 배출가스 나가는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파워 밸런스가 불량이 나면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좌뱅크와 우뱅크로 구분했을 때 좌뱅크의 연소량과 우뱅크의 연소량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또 좌뱅크에서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속도와 우뱅크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르세티라는 자동차를 봤습니다. 이 자동차를 들고요. 배기관의 형상을 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차값이 싸서 배기관 형상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바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똑똑한 분들입니다. 현명한 분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때로는 실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또한 그렇습니다. 완벽한 자동차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타셨는데 냉각수 3년 전에 바꿨답니다. 그런데 먹물입니다. 여기 있는 물도 먹물이고 나제타 속에 있는 물도 먹물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곧 더운 상태에서 연료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ECU가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겁니다. 줄였을 때 연소실에서 온도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곧 폭발 시에 연소실 온도가 고온이 올라가면 배기로 나가는 배기가스가 어떻게 돼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느리다는 뜻입니다. 왜? 바로 엔진에서 압축에 의한 파워 밸런스가 불량이 났기 때문에 한쪽은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한쪽은 느리게 빠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P2098이라고 하는 뱅크2 쪽의 촉매 이후에 산수 센서가 저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캐너상에서는 공개된 상태로 약 30분 정도 방치를 했습니다. 물론 본넷도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 연소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 센서가 감지해주는 뱅크2 쪽의 촉매 이후에 산수 센서도 정상적인 데이터 숫자를 보여줍니다. 현재 같으면 정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행하면 좌뱅크와 우뱅크에서 배기가스에 나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배기가스가 늦게 빠져나가니까 산수 센서에서 감지되는 온도는 낮아지겠죠. 낮아지니까 ECU가 판단할 때는 아하, 이쪽에 연료가 덜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촉매라고 했습니다.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촉매 후단에 있고요. 촉매 전단에 센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감지되는 온도와 촉매 후단 쪽에서 감지되는 온도가 있는데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있는 센서 온도가 높겠죠. 촉매를 거쳐가면서 서서히 식으면서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가령 얘가 100도면 얘는 80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왜 뱅크2에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배기가스 나가는 속도가 느려졌고 이쪽은 빨라졌기 때문에 좌우에 산수 센서가 있지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저온으로 느껴진다. 곧 연료가 부족해서 산수 센서 온도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 ECU가 추측성 고장을 띄워주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씨가 더워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배기가스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빠른 상태로 유지가 되면 고장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좌뱅크와 우뱅크로 구분했을 때 배기가스 속도가 균일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산수 센서의 온도를 통해서 좌뱅크에 문제가 있다, 또는 뱅크1에 문제가 있다, 뱅크2에 문제가 있다, 앞에 있는 뱅크1에 S1에 문제가 있다, 또 뱅크1에 S2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장 코드의 발생 범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한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냉각수에 의해서 또 엔진 오일에 의해서 파워 밸런스가 균일하게 되면 ECU는 거기에서 감지되는 들어가는 공기를 감지해서 공연비 제어를 한다. 그래서 공연비 제어가 되면
14.7대 1의 공연비가 잘 맞아서 연소가 되면 배출가스가 나갈 때 안정된 배기가스의 속도와 또 안정된 CO나 HC, NOx 이런 것들이 없는 배기가스를 뿜어낸다. 자동차가 곧 배기 오염을 막는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냉각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이 엔진에 옷을 입혔느냐 이겁니다. 곧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동차가 너무나 뜨거운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엔진의 마모가 없도록 마찰 계수가 줄어들도록 파워가 균일해지도록 엔진 오일 점도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거 있죠. 5W30, 10W30, 0W40도 있고 0W50도 있습니다. 이런 오일을 넣어줌으로써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오토렛이나 MLA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출력이 고르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참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엔진룸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냉각수의 비중은 맞나? 엔진 오일에 의해서 파워 밸런스 불량은 없었나? 연료는 잘 분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죠.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갈 때 라디에이터가 있죠. 그 앞에는 에어컨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쪽이 오염돼서 바람이 정상적으로 통기는 되는가, 정차 중과 주행 시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이쪽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동차 정비범이 스캐너를 통해서 보셨죠. 데이터를 공연비 희망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냉각수 정비, 엔진오일 정비,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의 갭을 정비하는 겁니다. 커버를 벗겼습니다. 이쪽 뱅크에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쪽을 뜯어내면 이 속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6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이쪽에 스파크 플러그를 빼서 갭을 보거나 또 이쪽에 있는 플러그를 빼서 갭을 보거나 이 정비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정비입니다. 공연비 정비를 늘 말씀드리는데 공연비가 잘 맞으려면 냉각수와 오일 점도, 스파크 플러그 갭이 잘 맞으면 압축말 온도 불량에 의해서 연소실에서 불안전 연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DI 엔진이 특징이 있죠. 엔진 오일 감소하죠. 엔진 오일 감소할 때요, 여러분 뭘 망설이십니까? 냉각수부터 건드리십시오. 엔진이 적절해야 오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투정하시지 마시고요. 수고된 자동차에서 냉각수를 정비해 보십시오. 또 하나, 압력도 낮춰 보십시오. 자동차 회사가 바보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냉각장치에서 캡을 이용해서 압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높게 썼습니다. 요즘에는 개선품이라고 해서 1.2짜리도 있습니다. 현재 1.1바고요. 개선품은 1.2바입니다. 압력을 높여서 엔진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자동차를 개선하기 위한 라지사 캡의 목적입니까? 캡의 압력을 낮춤으로써 안정된 냉각수 온도, 곧 엔진의 온도를 만들어주고 공연비가 최적화돼서 자동차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ECU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정비용이 나왔죠? 자동차 쉽죠? 어렵습니까? 다만 지금 정비를 해도요,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곧 오토레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점도의 오일을 넣어주는 것, 냉각수 비중을 지금 우리 한국 규에 맞춰주는 것,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갭은 공연비 조건, 냉각수 온도와 엔진오일 점도가 맞았을 때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을 보고 플러그 갭을 설정해서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해야 할 정비 범위가 됩니다. 냉각수 하나 정비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10분, 20분이면 교환할 수 있는 냉각수를 몇 시간씩 걸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높은 비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서 클리닝하면서 씻어내는 겁니다. 내부를 씻어내면 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30분짜리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거나 장비를 계속 돌리면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로
내부에 높은 농도의 냉각수가 다시 녹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냉각수 비중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장비로 클리닝하는 것입니다. 왜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권영구가 하는 방법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하는 곳에 가셔서 적당히 손대시거나 아니면 정비하지 말고 그냥 타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정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비하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 내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말씀 나누고요.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갈 건데 오늘은 정비를 다 못할 것 같고요. 부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내일 다시 방문하셔서 장시간 동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거기까지 홍보 드리고요. 그랜저 HG 자동차 P2098입니다. 뱅크2 쪽에 촉매 이후 공연비 희박, 이 조건 때문에 정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흡기압 센서입니다. 맵 센서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CVT 기능이 있죠. 흡기압 센서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표준 값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시간을 다행히 주신 덕분에 흡기압 센서 값이 정상 수준으로 거의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가 현재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28만 3,850km네요. 현재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약간의 노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 값들이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 쉽게 변하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산수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 전압을 보면 아주 잘 움직입니다. 제대로 움직입니다. 정비가 다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현재 엔진룸의 소음을 또 엔진의 진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도 없고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냉각수 비중 조정해서 먹물처럼 되어 있던 거 싹 클리닝해서 교환했고요. 라지타 캡도 역시 바꿨습니다. 물론 이 안에 오일까지 교환하고 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파크 플러그 세트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스파크 플러그 밸브이 상당히 표준에 근접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를 타시는 선생님한테는 행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교환한 지가 5년 됐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주행거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스파크 플러그를 보면서 여러분께 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6개 중에서 우선 3개만 들고 왔는데 보십시오. 어떤 건 까맣고 어떤 건 덜 까맣고 그러죠. 이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 이 카본이 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진 오일이 소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소모된다 그러면 저 스파크 플러그를 떼서 보는 겁니다. 오일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없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하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참고 운행해 주신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자동차는 오후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오일 교환하러 오셨을 때 엔진 컨디션을 보고요. 스파크 플러그 캡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자동차는 뭔 차인데 어느 회사 기름을 넣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으시는데요. 전화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고요. 못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엔진 진단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 자동차는 어떤 점유회사의 기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 점유회사마다 약간의 특징을 살려서 내 자동차와 매칭을 시켜 나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권영호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으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